네, 2차 시수업 시작하겠습니다. 2차 시수업에서는 제가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릴게요. 영화 예시들을. 선생님들이 옛날에 보셨던 그런 추억의 명화들도 많이 나올 거예요. 되게 반가우실 거예요. 자, 유성 영화는 토키 영화라고 그래요. 토키. 이런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토키. 토끼 아니고 토키. 영어에서 말하다를 토킹이라고 그러잖아요. 토킹. 그래서 그 줄임말로 토킹 픽처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말을 하다가 줄여서 토키라고 불렀고요. 당연히 이제 유성 영화는 소리가 있는 영화죠. 유성 영화에는 드디어 이제 영화 속에 소리가 등장하는 영화인데요. 초기에 유성 영화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려웠대요. 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됐는데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그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촬영장에 가면 이런 걸로 시작할 때 레디 액션 하면 딱 치고 시작을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화면하고 소리하고 동기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딱 치는 순간에 그 치는 동작이랑 소리랑 정확하게 일치를 시킬 수가 있어서 요거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서는 사진만 찍고 영상만 찍고요. 소리 그 화면만 찍고 그다음에 소리는 따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 아주 그 섬세한 레코드 장비를 이용해서 또 소리는 따로 녹음을 해요. 그래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화면이랑 소리랑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에 배우들의 말소리 같은 게, 입모양 같은 게 정확히 일치가 돼야 되는데, 한 프레임만 일치가 안 돼도 굉장히 이상해지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런 기술이, 정교한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유성 영화 만들기가. 특히 녹음 기술이 많이 부족해서 소리가 깨끗이 녹음이 잘 안 됐고 잡음이 엄청 심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화면과 소리를 동기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무성 영화 보시면 사람들 움직임이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그 프레임 수가 조금 속도가 지금 현실의 이런 사람 움직임이 아니고 무성 영화 영상들 보면 사람들 움직이는 속도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게 실제 이 라이브의 그 속도를 정확히 못 맞춰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소리를 녹음한 다음에 화면에다가 겹쳐 놓으면 화면의 이 움직임 속도하고 소리의 진행 속도하고 서로 다르니까 이게 일치가 안 되겠죠. 이 동기화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웠겠죠. 이게 꽤 어려운 기술이어서 유성 영화가 계속 안 됐던 거고요. 그러다가 1923년 무렵에 이제 그 바이타폰이라는 연구가 됐는데요. 이 미국의 워너 브로더스라는 영화사하고 웨스턴 일렉트릭이라는 전자회사가 서로 협력해서 바이타폰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음반에다가 소리를 따로 녹음을 하고 영화 상영할 때 음반을 동시에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요. 음악을 틀어주는 거죠. 음악. 영화 상영을 할 때 이 영화의 음악을 미리 녹음을 해놨다가 음악을 틀어주는 것. 그러다가 드디어 1927년에 최초의 유성 영화인 재즈싱어가 개봉을 해요. 1927년 10월 6일 재즈싱어가 개봉한 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요런 포스터예요. 사전에 유성 영화라는 거를 홍보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르고 영화관에 갔어요. 왜 그러냐면 자, 영화가 시작이 되고 17분 동안은 그냥 일반적인 무성 영화랑 똑같이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주인공인 이 알 존슨이라는 배우가 갑자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Wait a minute. Wait a minute. You ain't heard nothing yet. Wait a minute, I tell you. You ain't heard nothing. You want to hear Toot Toot Tootsie? All right. Hold on. Hold on. No, listen. Play Toot Toot Tootsie. 3 choruses, you understand? And the third chorus, I 갑자기 whistle. Now 영화 you hard 내내 at 이제 it. Go 일반적인 right. 무성 영화 스타일로 진행이 되다가 17분 정도가 지나서 배우인 알 존슨이 Toot Toot Tootsie. 뭐라 그러냐면 Goodbye. 잠깐만요, 잠깐만요. Toot Toot 당신들은 Tootsie. Don't 지금까지 cry.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역사적인 대사인 거죠. 유성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대사인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던 관객들이 엄청 놀랐다는 거죠. 영화가 말을 건다. 그러니까 이런 깜짝 쇼를 하기 위해서 스포일러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홍보를 안 했던 거예요. 네, 선생님들은 뭐 이걸 지금 보셔도 그렇게 뭐 놀랍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영화에서 대사 말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상당히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충격을 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가 다 유성 영화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목소리가 부분적으로 잠깐 등장을 하고 또 노래와 음악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계속 재즈 뮤지션이 주인공이니까 음악 연주를 하는데 노래도 나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생생하게 소리로 나와서 엄청나게 이 영화가 큰 성공을 거뒀고 유성 영화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 같은 영화였던 거죠.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이제 영화 산업에 많은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그게 어떤 것들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로 꼽아볼 수 있는 거는 영화에서 비중이 대사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대본, 즉 시나리오를 작성을 할 때 전에는 대사보다는 뭐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표정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스토리를 짰다 그러면 이제는 대사 중심으로 이렇게 짜다 보니까 더 세밀한 심리 묘사 같은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인데요. 1941년도 영화고요. 이 영화에서 뒤에 있는 꼬마 아이가 있는데 이게 어린 케인이에요. 케인이 눈이 온다고 밖에서 신나게 혼자 막 놀고 있어요. 그런데 집안에서는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 케인을 입양 보내기 위해서 법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관련된 서류를 막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영문도 모르고 자기 운명도 모르고 얘는 아이는 밖에서 막 신나게 뛰어놀고 있고 이렇게 좀 굉장히 무겁고 진지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런 영화는 무성 영화 시대에는 좀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진지한 주제들이었던 거죠. 이 유성 영화가 되면서 이렇게 영화가 한층 더 좀 더 세밀한 심리 묘사들이 가능해졌고요. 다음은 배우들의 목소리가 이제 중요해진 거예요. 목소리 연기가. 무성 영화 시대에는 배우들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들을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제 배우들은 잘생기거나 뭐 멋진 표정을 잘 짓거나 예쁘거나 그러면 되게 성공을 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목소리가 별로인 사람들이 많은 거죠. 목소리를 들으면 깨는 환상이 다 깨져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많은 거죠. 저 사람 보면 너무 남성적이고 되게 멋있게 생겼다 그랬는데 소리를 듣는 순간 소리가 앵앵거리는 소리가 난다 그러면 확 깨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제 무성 영화 배우들 중에서 목소리가 안 좋았던 배우들 중에 상당수가 유성 영화 시대가 되면서 몰락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반대로 그전에는 좀 별로였는데 목소리 연기를 잘 하는 바람에 유성 영화 이후에 스타로 부상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자, 몰락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앞전에 말씀드렸던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채플린과 버스터 키튼의 그 최대 장점은 몸으로 하는 연기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유성 영화 시대에는 아무래도 이제 추구하는 게 조금 달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매력이나 장점이 아무래도 많이 상쇄가 됐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시대의 대세는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채플린도 유성 영화 시대에 이 연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피나는 노력을 했다고 그러고요. 이때 많은 배우들이 무성 영화 시대 스타들이 이제 그 유성 영화 시대에 적응을 못해서 망했는데요. 그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 있거든요. 이 영화인데요. 영화 선생님들이 조금 영화 좀 보신다 하는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요거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자, 맞추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Singing in the Rain이라는 영화예요. 아주 유명한 영화죠. 비 오는 날 춤추면서 이 노래를 흥겹게 부르는 장면이고요. 아주 아이코닉한 장면이죠. 뮤지컬 영화고요. 근데 이 영화가 다루는 내용이 바로 이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전환되던 이 시대의
그 적응을 못하는 배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이 싱잉 인 더 레인에서는 당대에 유명한 리나 레이먼트라는 여자 스타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쁘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여자인데 목소리가 아주 괴팍하고 듣기 싫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영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화에 등장하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싱잉 인 더 레인의 진짜 여자 주인공은 그 리나 레이먼트가 아니고 캐시 셸든이라는 여자 무명의 여자 엑스트라가 나오거든요. 그 여자가 목소리가 좋아요. 그래서 리나 레이먼트가 앞에서 입만 뻥긋뻥긋하고 캐시 셸든이 뒤에서 노래를 부르고 그러다가 그게 들통이 나면서 리나 레이먼트라는 이 무성 영화의 스타가 유성 영화 시대에 몰락을 하는 그걸 생긴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잠깐 보실게요. 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많은 세대 교체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가장 인기를 얻은 새로운 장르의 영화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 장르가 등장을 할까요? 자, 정답은 뮤지컬 영화였어요. 자, 뮤지컬 영화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는데요. 물론 여기 이 싱잉 인 더 레인도 뮤지컬 영화고요. 이 싱잉 인 더 레인은 1952년도 영화고요. 또 뭐 선생님들 그 뮤지컬 영화 유명한 영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자, 이 영화 떠오르시죠? 사운드 오브 뮤직. 1965년 영화인데요. 지금 봐도 너무 재미있는 영화죠. 마리아 수녀님이 딱 알프스산의 그 그림과 같은 곳에서 이 여자 주인공이 줄리 앤드류스라는 여자인데 정말 너무 매력적인 그런 배우고요. 다음으로 그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또 문제거리가 하나 생기게 됐어요. 그전에는 없었던 문제. 뭘까요?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새롭게 이제 제기되는 영화 산업의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자, 유성 영화가 등장하면서 언어의 장벽이라는 문제가 발생이 됐어요. 그 전에는 짤막한 자막들이 나오니까 그거 뭐 그냥 번역 조금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 별 문제가 없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 영화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프랑스를 할 수 있는 사람 극히 일부 빼놓고는 프랑스 영화 뭐 사람들 막 계속 대사 위주로 하니까 이 언어의 장벽이 되게 커진 거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중요한 그런 인터뷰를 수상 소감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됐었거든요. 골든 글로브 영화 시상식에서 그 봉준호 감독이 했던 멋진 인터뷰가 있는데요. 이 언어의 장벽.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자막이 있는 영화를 보기를 싫어한대요. 우리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보다 옛날에 발전이 덜 돼 있었기 때문에 외국 영화를 자막 보면서 영화 보는 게 그냥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막 달린 영화를 영어로 되지 않은 영화는 안 보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기생충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가게 됐거든요. 그 인터뷰 그 수상 소감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막, 서브타이틀의 장벽도 아니죠. 한 1인치 정도 되는 그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Once you overcome the 1-inch tall barrier of subtitles, you will be introduced to so many more amazing films. 네, 너무 멋진 말이죠. 영화도 잘 만들지만 어떻게 말도 이렇게 멋있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배우들의 목소리를 현지 언어로 성우들이 더빙하거나 혹은 자막을 쓴다거나 이런 기술들이 또 등장을 해야 됐던 거죠.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자막 따는 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요. 되게 어렵대요. 왜냐하면 말은 막 배우들이 속사포처럼 막 하는데 자막은 거기다 한 번에 달 수 있는 글자 수가 제한이 있대요. 그리고 또 현지에서 쓰는 그 막 일반의 속어들도 있고 뭐 그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대요. 유성 영화 시대 이후에 또 새로운 영화의 기술들이
점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은 무성 영화 시대하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대하고는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소리가 등장을 했고요. 유성 영화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했겠어요? 컬러죠, 컬러. 예, 흑백 영화였잖아요. 무성 영화는 흑백 영화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컬러 영화, 테크니컬러라고 이제 부르는 이 컬러 영화가 등장을 했어요. 자, 테크니컬러라는 거는 이제 이 테크니컬러라는 회사에서 만든 기술을 얘기하는 건데요.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원색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배합을 해서 색상을 구현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자, 최초의 장편 컬러 영화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요거 디즈니에서 만든 1937년에 나온 영화예요. 자, 그 최초의 유성 영화가 1927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10년 정도 후에 이제 드디어 최초의 장편 컬러 영화가 등장을 했어요. 최초의 영화는 컬러 영화는 요거보다 조금 2년 먼저 나온 영악한 백희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1935년에. 근데 그 영화는 장편 영화는 아니고 짧은 영화였어요. 그래서 잘 인정을 안 하고요. 최초의 장편 컬러 영화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 자, 요거 그림 아시죠? 그리고 또 1939년에는 최초의 극영화, 최초의 극영화인 오즈의 마법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오즈의 마법사. 워낙 유명한 영화죠. 도로시라는 여자애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상한 나라에 오즈의 마법사가 다스리는 이상한 나라에 도착을 해서 허수아비 인형과 뭐 양철 인형과 양철 로버트와 그 다음에 사자, 겁 많은 사자와 셋이 이제 모험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오즈의 마법사 잠깐 좀 보실게요. 요것도 등장하는 장면이 참 기가 막혀요. 그 옛날 사람들이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제 어떻게 컬러가 등장을 하냐면 처음부터 컬러가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영화 도입부 앞부분에서는 컬러가 등장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서 이상한 나라에 탁 떨어지면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한 나라는 컬러예요, 컬러. 그러니까 영화관에 간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그 전에 흑백 영화만 보다가 도로시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이 세상이 컬러로 쫙 나오는 그 오즈의 이상한 나라를 그 오즈의 그 마법의 나라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그 관객들이 정말 신기하지 않았겠어요? 흑백 영화만 내내 보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그 처음 기술이 나올 때는 깜짝 쇼처럼 이렇게 딱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컬러 영화가 등장을 해서 시각적인 표현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또 영화의 예술적인 가치가 향상이 되고 또 관객이 더 몰입하게 하고 새로운 영화적인 경험을 또 제공하기도 해요. 뭐 공감 다 하실 것 같고요. 뭐 여담이지만 이 오즈의 마법사의 이 스토리에서 연결이 돼서 나온 게 이 위키드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지금 작년에 이제 이게 영화로도 또 개봉이 됐거든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위키드라는 이 소설은 오즈의 마법사에서 이 도로시가 타고 간 그 통나무 집이 있는데요. 그 회오리 바람에 집채 날아간 건데 그 집이 오즈의 나라에 이렇게 떨어지면서 거기에 녹색 마녀 하나가 깔려 죽는데 이 위키드라는 소설은 그 깔려 죽은 이 마녀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소설이에요. 그리고 그게 뮤지컬로 또 유명해졌고 영화로도 되게 유명하고 저는 작년에 되게 재밌게 봤고 노래가 워낙 유명해가지고 재밌게 봤는데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시네마스코프 기술이 등장을 해요. 자, 이거는 왜 등장을 했냐면 1950년 무렵에 텔레비전 방송이 이제 보편화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집집마다 텔레비전을 사고 집에 이제 텔레비전 방송들이 인기를 얻게 되니까 제일 타격을 받는 게 영화겠죠. 영화는 돈 내고 가서 봐야 되고 시간도 많이 깨지고 불편하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은 그냥 집에서도 손쉽게 볼 수 있고 공짜고 재밌는 게 많이 등장을 하니까 영화 관객이 급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화 산업이 고사될 위기에 빠지니까 야 이거를 극복하자. 그래서 차별화된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연구해가지고 등장을 한 게 이 시네마스코프라는 건데요. 화면 비율이 가로로 훨씬 길어요. 2.35 대 1. 그러니까 기존의 기존 영화 비율은 이게 1이고요. 이게 1.33. 그러니까 가로가 약간 더 긴 정도였는데 이 시네마스코프는 2.35예요. 이게 1이면은. 그러니까 2배가 넘죠. 그러니까 가로로 영화가 엄청 길죠. 자,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우선 그 옛날 영화 포스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시는 선생님들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에덴의 동쪽이라는 제임스 딘이 나온 유명한 옛날 고전 영화인데요. 여기 보면 총천연색, 이거는 이제 영어로 테크니컬러를 우리나라식으로 총천연색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총천연색 영화 포스터에 이렇게 이제 컬러 영화라고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네마스코프, 가로로 긴 화면으로 찍혔다,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이제 기존보다 화면 비율이 넓은 화면을 사용해서 웅장하고 몰입감 있는 시각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펙터클이라는 말이 있는데, 스펙터클, 볼거리, 웅장한 볼거리,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텔레비전 그 조그만 화면으로는 이런 거 볼 수 없어. 영화관 와야지 볼 수 있어. 이래서 영화가 이제 굉장히 가로로 넓어졌고요. 그래서 최초의 시네마스코프 영화는 성의라는 그 예수님 뭐 순교 그 십자가 이야기를 다룬 그 영화고요. 1953년에 나온 영화예요. 자, 이렇게 생긴 영화고요. 영화 잠깐 보실게요. The Robe, from one of the greatest novels of all time. With Victor Mature as Demetrius, Michael Rennie as Peter the Big Fisherman. Here is all the sweep and spectacle, the power and grandeur of a mighty era, when the word of heaven was arrayed against the sword of Rome. You will see the treachery spawned by a handful of silver, the day of Golgotha, the glory that was Rome, the invincible legion. 자, 보셨는데요. 예, 여기도 나오죠. 뭐 테크니컬러, 또 시네마 스코프, 이걸 엄청 강조를 했죠. 여기 시네마 스코프, 굉장히 그 영상 웅장하다는 거죠. 그리고 시네마 스코프 영화의 결정타, 최고로 그 스펙터클한 아주 그 규모가 큰 영화가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벤허 1962년도 아카데미상을 11개를 탄 영화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금 봐도 엄청난 규모의 그런 스펙터클한 전차 경주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한번 좀 보실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새로운 기술 등장은 입체 음향이에요. 입체 음향. 흔히 이제 돌비라고 그러는 돌비 시스템. 그래서 이게 이제 1975년이 되면은 돌비 시스템이라는 극장 상영용 다채널 음향 포맷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영화관 가시면은 영화관에서 사운드가 되게 좋은 거 느끼시잖아요. 그건 단순히 볼륨이 큰 게 아니고요. 볼륨만 큰 게 아니고 영화관 안에 스피커가 엄청 많거든요. 바닥에도 있고 벽에도 있고 천장에도 있고 사방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장면에서는 왼쪽에 있는 스피커부터 순차적으로 이 소리를 연동을 해서 작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움직이겠죠. 그럼 공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겠죠. 만약에 뒤에서 누가 앞으로 달려가는 장면이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스피커부터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돌비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입체 음향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기술도 등장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왜 등장을 했냐? 텔레비전 때문에 영화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등장을 한 것들이죠. 시네마스코프 또 입체 음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개발이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요. 토요일 날 월악산이라고 그랬나? 월악산에서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